여러분 지난 학기에 아마 저기 보고기간 후 사건하고 중간재무보고 특수관계자 요 얘기들을 아마 진행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요거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 가서 82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보고기간 후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얘를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개념을 한번 보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즉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있고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한번 보면 결산일이 있고 결산일이 지난 다음에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있는데 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이사회가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한 날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날이다.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거기 보면 이제 2001년도 결산일이죠. 그죠? 결산일 현재 어떤 존재하였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뭔가 증거를 제공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결산일 이후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뭐 어떤 정보가 생겼다 이러면은 이 재무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82페이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83페이지에 보면 자, 아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보고기간 일 후 사건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에요. 이게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얘가 나와 있죠. 그죠? 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1번에 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에 의해서 확정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고기간 말 현재, 즉 결산일 현재에 존재하였던 사건이나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산일 현재에 우리 회사가 어떤 소송에 연루돼가지고 피소가 됐어. 우리 회사가 피고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환경 오염을 일으켜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었어요. 결산일에. 근데 결산일 이후에 그리고 재무제표 발행 승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땅땅땅 뭐 A 회사는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를 배상하시오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송 사건은 결산일 현재 존재하였던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해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이 문구가 중요해요. 2번에 보면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고기간 말에 이미 그런 징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두 개가 나오죠. 보고기간 후에 매출처가 파산했어. 근데 파산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회사가 파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징후가 있었던 거죠. 결산일 현재에도.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추정치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기간 후 매출처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당연한 얘기죠. 니은 보고기간 후에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 현재 순실현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저가법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순실현 가치하고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평가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순실현 가치에 대한 증거를 결산일 이후에 그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걸로 봤을 때 그 가격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3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고기간 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산이에요. 4번에도 보면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 현재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 분배나 상여금 지급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산일 현재에 노조하고 임단협을 하고 있었어, 회사가. 근데 금액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근데 그 임단협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결산일 이후부터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결산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에요. 얘는 특징이 어떠냐면 결산일 현재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산일 현재, 올해가 참 좋은 얘기겠다, 그죠? 결산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야. 근데 자,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고 가정하고, 근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이야.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판매가 안 되고 그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거야. 혹은 우리가 투자해놨던 주식이 대폭락을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는 결산일 현재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죠, 그죠? 않던 상황이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공정가치 하락이 발생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거는 자본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한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한 날. 예를 들어서 결산일이 12월 31일이면 주주총회는 12월 31일보다 뒤에 이루어지죠. 12월 31일 현재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결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에는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언제 한다? 그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선언하는 날, 그날 바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기업은 뭐냐면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계속기업 가정, 즉 고잉 컨선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가치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청산가치로, 떨이 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금매로 팔았을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할 때, 그래서 1,0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금매로 팔았다. 1,000원 받을 수 있을까요? 운 좋으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금매라는 거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는 항상 최소한 향후 1년 동안의 어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기업 과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청산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특수관계자 공시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얘기는 여러분들 세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죠? 세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회계에서도, 기업회계에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의 일부를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해서도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통해서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의 단기 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지배기업의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한테는 같은 조건이 아니죠. 일정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특수관계자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때문에
피투자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시를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는 개인과 기업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느냐 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개인에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고기업의 지배력,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2번 보고기업의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3번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죠. 특수관계자죠, 그죠? 개인이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죠, 86페이지. 기업인 경우에 이제 특수관계 예가 거기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 한번 읽어보면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 2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고기업과 다른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공시, 여기가 좀 중요하죠. 시험에 가끔 나오고. 그래서 1번에 보면 지배종속기업 간의 특수관계 주속 공시 있어요. 지배종속기업 사이에. 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를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수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A다. A가 B를 예를 들어서 지분을 51% 들고 있다. 그러면 A가 지배회사라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를 해야 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얘는 뭔 얘기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A가 B를 예를 들어서 51% 들고 있고 B가 C를 예를 들어서 뭐 50% 들고 있어요. 이런 관계야. 그러면 C 기업이 지금 보고를 할 때, 재무 보고를 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우리의 지배회사는 B회사입니다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얘 말고 얘를 지배하는 회사가 얘입니다까지 공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이란 지배기업보다는 상위에 있고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가운데 연결 실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지배기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경영진의 주석 공시 돼 있어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를 해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생겼냐 하면 대기업 임원들이 굉장히 그 보수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한 부회장급 정도 되면 얼마를 받을까요? 뭐 최소한 100억 이상은 받을 거예요, 연봉으로. 워낙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공시를 해라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공시하냐? 단기 종업원 급여. 얘가 뭐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이죠, 연봉, 그죠? 그다음에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 보상. 그래서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당연히 공시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도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찾는 거. 자, 88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중간재무보고서는 한 회계년도보다 짧은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분기 3개월 혹은 반기 6개월, 분기 반기 재무제표를 중간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중간재무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회계 정보의 적시성 때문이다. 거기 둘째 줄에 있죠, 그죠? 적시성. 거기 동그라미 중요하죠. 그래서 적시성을 높임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다만 중간 재무보고를 할 때는 어때요? 연차 재무보고처럼 정식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결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신뢰성은 다소 떨어진다. 다만 적시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약간 희생을 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간 기간이라 함은 한 회계 연도보다 짧은 회계 기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중간 재무 보고서는 중간 기간에 대한 재무 보고서로서, 그죠? 어떻게 돼요? 요약 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재무보고서의 종류가 나오는데 연차 재무보고와 비슷해요. 이름은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자본변동표, 요약 현금흐름표, 마지막이 선별적인 주석이다. 모든 주석이 아니라 선별적 주석이에요. 중요한 주석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중간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전체 재무제표를 중간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고, 요약 재무제표를 중간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해야 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우 요약 중간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은 주석에 추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얘도 어떻게 돼요? 중간기간의 단기 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즉 요약 손익계산서에다가 주기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당이익도. 그 다음에 선별적 주석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재무보고의 선별적 주석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 4번이죠. 그죠? 중간 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되는 기간.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간 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된다. 자, 1번.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 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자, 글로 보면 좀 힘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2분기 재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2분기, 그러니까 6월 30일이 속하는, 그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는 언제와 언제를 비교하느냐? 자, 2001년도 중간기간 말이에요. 2001년도 6월 30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랑 비교하느냐? 직전 연차, 직전 결산일, 즉 2000년 12월 31일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손익계산서죠.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즉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2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자, 2분기는 자 당해 중간기간이 언제예요? 당해 중간기간 2분기니까 2001년도 4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이 당분기죠. 그죠? 2분기, 당분기. 당분기하고 누적기간, 그러니까 당분기를 포함한 결산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분기를 포함한 누적기간, 즉 언제?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 얘를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 즉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인데 얘는 당해 중간기간에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비교를 하래. 여기에 현금흐름표 하고 자본변동표, 얘는 누적기간을 비교해라. 그냥. 그래서 2001년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1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여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만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91페이지에 가면은 재무제표 종류별로 얘가 나와 있죠. 2분기, 그죠? 요 얘기가 써져 있어요. 자, 91페이지고 중간에 보면은, 연차 재무제표의 공시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특정 중간 기간에 보고된 추정 금액이 최종 중간 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재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연차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는 중간 재무 보고를 해요. 근데 4분기는 중간 재무 보고가 따로 없어요. 바로 연차 보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어떤 추정치가 중요하게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간 재무 보고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요하게 변동된 4분기 그 내용을 언제 보고해라? 연차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주석으로 공시를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연습 문제로 가서 94페이지. 연습 문제만 풀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내 있어요. 1번,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맞죠? 3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라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본다.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으니까. 4번,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틀렸죠? 그죠? 청산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돼? 계속기업 과정에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쳐야 돼. 4번이 틀렸죠? 그죠? 2번, 다음 보고기간 후 발생 사건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돼 있어요. 1번,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투자자산이 보고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얘는 뭐예요? 원인이 보고기간 후에 있었죠. 그죠? 그죠?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1번이 답이다. 2번,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맞죠? 그죠? 3번,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맞죠? 그렇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죠. 4번, 보고기간 말 이전의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얘도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었죠. 95페이지 3번에 보면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내 있어요. 1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맞죠? 그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죠. 니은,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상여금 지급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얘도 수정을 요하는 사건. 디귿,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얘는 아니었죠. 그죠? 얘는 수정이 필요 없는 거. 4번,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이 보고기간 후에 매출처의 심각한 재무상태 악화로 수정을 요하는 경우. 얘도 원인이 결산일 현재 존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중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1번,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를 한다. 맞죠? 그죠? 아까 ABC 3단계로 그랬었잖아요. 2번,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 5탄이에요. 수정하시고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을 포함한다. 맞죠? 3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맞죠? 그죠? 4번, 보고기업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아니죠. 개인도 특수관계자가 된다 그랬어요. 5번, 다음 중 12월 결산법인의 2분기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재무상태표. 자, 6월 30일하고 직전 연도 언제? 12월 30일.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1번이 틀렸고.
2번 포괄손익계산서 맞죠, 그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누적기간 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96페이지 6번.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어요. 기억.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고되었던 매출채권 평가액 중에 일부가 보고기간 후에 매출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수정을 요하게 된 경우, 얘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 니은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경우, 얘도 수정을 요하죠, 그죠? 디귿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소송사건에 대한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재판 결과에 의해 확정된 경우, 얘도 수정을 요하는 사건. 리을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에 대한 증거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한 경우, 얘도 수정을 요하는 사건. 네 개가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7번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선별적 주석을 포함해야 된다. 맞죠? 2번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4분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시해야 되죠. 그죠? 2번이 틀렸다. 3번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현금흐름표는 아까 누적기간만 비교한다 그랬죠. 4번 중간재무보고는 회계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맞죠? 8번 2001년도 실적이 양호해서 2002년 2월 10일 날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해야 되는가?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언제 한다 그랬죠? 배당금 지급 결의이죠. 주총에서 결의한 날이죠. 그죠? 그래서 2002년도 2월 10일이 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날이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급회계 수업 다 끝났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사항 올려놓은 거 다 아실 텐데, 자, 2차 과제물, 뭐 이미 낸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2차 과제물 반드시 자필로 풀이 과정하고 답을 명시해서 지난번 1차 과제물과 같은 형식으로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지금 40문제? 39문제 정도 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픈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시험은 풀어가지고 그 당일날 3시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낼 때 전체를 다 이미지 파일 할 필요 없고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답안 쓰는 칸 있어요. 그 답안 쓰는 칸하고 자기 이름 나오게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첫 번째 페이지만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